한국 시각 2026년 3월 12일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점차 증가하며 영내 확전이 시작되던 시기,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수정된 전시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예산안 승인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일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2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기존 예산안을 전시 예산안으로 대폭 수정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재정장관 스모트리히는 이 예산안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아사르웨이 남파르스 가스전과 인근 정유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이란 최대의 에너지 생산 기지로 영내 높은 영향력과 이란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공격을 미국과 사전 조율된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공격에 대해 동의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경고합니다. 언론들은 이 공격으로 인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20일째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중동 질서 구상을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는 새로운 중동 횡단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을 공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여전히 자신들의 가스전 공격은 미국과 협력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48시간으로 정한 이란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의회는 재무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전시 예산에 대한 최종 표결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들은 현재 전쟁이 점차 격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우연하게도 한 인물의 정치적 이익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Populist leader who's changed the course of his country's history. Netanyahu is also ultimately looking for his own political survival. 현재 이 전쟁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네타냐후와 그의 권력 연장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네타냐후 전쟁 의혹으로 불리는 소문은 허구일 수도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음모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용하려는 네타냐후의 치밀한 전략이었을까요? 이 소문의 본질은 이스라엘 의회의 복잡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영국 위임 통치기 시절부터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의 수를 결정하는 선거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가 시온주의 이념 스펙트럼과 동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출신 지역이 매우 다양해 정당들이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면서 각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별 득표율대로 최대한 의석을 주는 방식을 고집한 결과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전체 안에서 각 집단의 대표성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의회 구성도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다당제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느 정당도 혼자 이스라엘 전체 의석 중 과반을 얻을 수 없는 형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여러 정당이 모인 연립정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가 연정에서 빠져도 과반이 무너지기 쉬우며 이는 곧 정부 예산과 불신임 표결에서 흔들려 국가 운영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에서는 누가 총리를 하느냐만큼이나 누가 연정에 붙어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은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개편을 통해 두 가지 장치가 추가되며 이스라엘 정치 실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통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으로 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예산 통과를 고의적으로 늦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예산 발목을 잡을 시 의회의 권력도 동시에 사라지게 만들어 연정을 쉽게 깨지 못하도록 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임 규정을 통해 의회가 현 정부를 해산시키고 싶다면 총리를 비롯한 장관 구성, 기본 정책 방향이 포함된 대안 정부안을 같이 내고 이 안이 의회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이스라엘의 의회 구조는 하나의 사건과 만나면서 네타냐후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As these terrorists continue to make their way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네타냐후가 장기 계획으로 추진했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내 내부 분열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통합을 막고 하나의 뜻으로 이스라엘과 협상하려는 의도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내 정치적 대안을 차단하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내 정치적 결속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하마스를 활용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재임 기간 동안 하마스는 소규모 테러 조직에서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변모했으며 특히 카타르에서 과자직으로 10억 달러가 송금되는 과정에서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의 최소 절반이 하마스, 특히 군사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공격 전 네타냐후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법개혁 문제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예비역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복무 거부를 선언하며 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집트 등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우려하는 의견이 이스라엘에 전달되었음에도 하마스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피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이처럼 네타냐후는 때론 하마스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때론 억제하면서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이스라엘의 지역 영향력을 넓혀왔으며 이는 곧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내 여론은 네타냐후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 여론은 하마스 공격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 및 조기 총선의 실시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격화되었고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내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되자 이스라엘 내 오랜 갈등 중 하나였던 유대교 근본주의 단체 하레디의 징집을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민과 야당의 요구인 하레디의 징병 법안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비례대표제로 인해 여러 정당이 연합인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의 연립정부 구성은 네타냐후의 우파 성향, 극우 성향의 민족주의, 초정통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정통파는 하레디를 뜻합니다. 연정 구성원이었던 하레디 중심의 정당들은 네타냐후가 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의 의견에 동조해 하레디에 대한 징병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조기 총선 및 네타냐후 총리 사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기 총선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정부의 예산안의 통과를 막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의회 시스템은 정부의 예산안을 막을 경우 의회가 자동으로 해산되며 조기 총선이 발생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7 하마스 공격에서 이어지는 책임론 및 사퇴 요구, 조기 총선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 내부적으로 하레디가 포함된 연정인 목소리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2026년 예산안을 준비하지만 연정 내 하레디 징병법과 연정 기금에 대한 각 연정 정당의 분배 과정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법정 시한보다 2개월 이상 늦어진 2026년 1월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안도 연정 내 갈등이 완벽하게 봉합되지 않은 채 제출되어 1차 표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산 승인 시한인 3월 31일까지 예산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기 총선이 발생하며 네타냐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스라엘의 여론으로 인해 자신의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6년 2월 말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6 hours,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have launched Operation Epic Fury, one of the largest.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이슈들은 전쟁이라는 안보 이슈로 희석되었습니다. 하마스 공격에 대한 네타냐후의 책임론, 조기 총선, 하레디 징병법 등 네타냐후의 정치적 문제이자 걸림돌이었던 것들은 전쟁 속 결속이라는 명분 아래 전시 상황이 끝난 뒤 미루자는 주장과 함께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네타냐후의 정치적 리스크와 연정 붕괴의 요인들이 한시적으로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외부 위협 속에서 네타냐후는 당초 제출했던 2026년 예산안을 전시 비상 예산으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던 예산안이 국방비가 대폭 증액된 안보 중심의 예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야당이 요구했던 의견들은 무시되었고 하레디 정당들이 요구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 전시 예산에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연정 구성원인 하레디 정당들은 징병법이라는 문제 요소가 한시적으로 사라졌고
반대로 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며 정치적 실리를 얻었습니다. 수정된 전시 예산은 네타냐후와 그의 정권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한 투자라고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곧 전시 예산을 막는 행위는 전시 상황에서 정부를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시 예산은 아직 최종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31일 이전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네타냐후 정권은 붕괴되고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네타냐후가 수정된 전시 예산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주장했던 시기 전후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 연료 및 에너지 시설과 이란 석유 수출량의 최대 90%를 처리하는 전략 항구이자 석유 수출 허브인 카르그 섬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 전시 예산 1차 표결이 통과되고 재정위원회 최종 수정안이 논의된 뒤 이스라엘은 이란 남파르스 가스전을 공습했으며 같은 날 저녁 예산 관련 당파 협력을 지속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요구와 이를 거부할 시 이란 전력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언한 날, 이스라엘 재정위원회에서는 전시 예산 최종안이 이스라엘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회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48시간의 유예 시간을 5일로 늘린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전시 예산 본회의에 2, 3차 심의를 위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네타냐후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네타냐후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네타냐후의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권의 연장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권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2019년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2020년 시작돼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뇌물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 및 또는 벌금, 사기 및 배임은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전쟁 및 외교 일정, 건강 문제 등으로 수시로 연기되며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법원 역시 현직 총리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완전히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이 자신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권력을 잃게 된다면 재판 연기 명분은 약화되고 출석 및 심리 일정이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법원이 겪던 정치적 부담감은 사라져 더 강하게 일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곧 예산안 통과 여부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사법적 운명까지 걸린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는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며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개인적 동기가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내 여론은 여전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공교롭게도 네타냐후를 옥죄던 정치적 사슬은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17 하마스 공격 이후 빗발치던 사퇴 요구와 조기 총선론은 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한시적으로 힘을 잃었고 연정을 붕괴시킬 뻔했던 하리디의 징집 이슈는 전시 상황을 이유로 유예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전개의 중심에 있는 전쟁은 네타냐후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권력이 선택한 정교한 생존 시나리오였을까요?